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의 노민래입니다. 자, 사회복지법제론, 이제 OT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법제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사회복지법제론은요, 큰 틀로 보면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지는데, 총론에서는 법원,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또는 헌법 34조에 대한 내용 또는 그런 총론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총론은 제가 볼 때는 총론을 공부할 바에는 강론을 좀 더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쉽다, 점수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이 법원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법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199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아닌 것은, 2000년대 이후로 만들어진 법은 아닌 것은, IMF와 관련이 없는 법은, 이런 문제들이 좀 아주 자주 출제됐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입법 시기죠. 법에 대한 입법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떤 게 맞는 거냐, 어떤 게 오래됐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시기에 대한 내용들도 한 두 문제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거,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이 2개에서 3문제 정도로 이 사회보장 단일 그 법 하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가면은 사회보장이 뭐냐라는 문제들. 그래서 평생 사회 안전망 이런 거 찾는 방법들, 이런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수급자 관리하는 방법, 수급자 선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나오고, 사회보장위원회가 나오고요.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보통 한 4문제 정도는, 4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법은 무엇이냐. 27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는 법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법인이죠, 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회복지사업법의 이념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단일 법 하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제에는 이 암기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암기법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노래 부르듯이 이제 암기법을 암기하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27개 법이 포함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쪽에서 좀 시험이 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하나, 노인 하나, 장애인 하나, 이렇게 이제 복지법에서 이제 하나씩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또 출제될 수 있는 범위들이 조금씩 있겠죠. 예전에 기준에 봤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성에 대한 내용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그다음에 입양이라든지 영유아 모육법, 정신건강 증진법,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서 조금 출제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강론에서 아동, 노인 5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공부조의 사법이에요. 이 공공부조 사법이 뭐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노인 긴급복지지원법, 그다음에 의료급여법 해서 이 4가지가
의료급여법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3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공공부조도. 그러니까 공공부조를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죠. 공공부조를 공부해 놓으면 정책론하고 법제론하고 겹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사회보험업법 우리 순서도 중요합니다. 산재 63년도.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보험, 연금보험이 86년도, 고용보험이 93년도,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9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07년도 해서 5법이 나와요. 이거 많이 나오면 4개에서 5문제 나옵니다. 각 법 하나씩 나올 수도 있어요. 각 법에 하나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법제로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법제론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법을 모두 다 암기하기란 문제가 있겠죠. 저도 암기 다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들.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나마 다시 나올 확률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 나오면은 못 풀어요. 못 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제론 같은 경우에도 뭐 12개에서 14개 사이 한 50에서 60점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막 법제론에서 막 20개 맞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는 법이 또 쉬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기본에 좀 충실하는 것이 이 법제론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1급이 8과목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뭐 1교시, 2교시, 3교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략 과목들을 좀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나마 좀 쉽게 느껴지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법이 또 쉽다고 할 수 있고요. 누구는 실천론, 실천 기술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좀 쉽게 느껴지는 그 과목들을 전략 과목으로 삼고요. 최대한 그 과목에서 많은 점수를 취득하려고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서 점수를 좀 못 받다 하더라도 어때요? 쉽게 생각하면 거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제론도 12개에서 한 14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 법제론에 대한 이제 내용을 했는데요. 이 OT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제 전략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들은 몇 개 맞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좀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것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가가는데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법제론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